안녕하세요. 유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수라든지 또는 실수에 대한 값의 범위, 또 표현 방법 이런 좀 알아봤죠? 이제 값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값을 저장하는 변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그런데 변수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죠. 뭐 수학 시간에 뭐 x 변수, y 변수 다 써봤으니까. 근데 뭘 배우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그렇죠. 그건 수학이고, 자바에서는 변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때 그냥 막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규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번역기라는 또는 컴파일러에게 위반되지 않게끔 변수를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일단 우리가 기호를 정의합니다. 컴파일러는 자기가 모르는 기호는 무조건 에러를 내요. 이 기호를 내가 쓸 거면은 컴파일러에게 말해줘야 돼요. 컴파일러야, 나 KOR이라는 기호를 앞으로 쓸 거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기호를 선언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기호를 그냥 선언하면 안 돼요. 이 기호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또 말을 해줘야 돼요. 그것 또한 컴파일러가 정해준 규칙의 범주가 있습니다.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수로서 기호를 쓰거나 또는 함수로서 기호를 쓸 수 있습니다. 또는 참조 변수, 물론 같은 변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나눴어요. 참조 변수로서 KOR을 쓰겠다라고 이 범주 내에서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그 선언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기호를 얘기하면서 기호 앞에다가 일반 자료형을 갖다가 놓게 되면은 이거는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 기호는 정수라고 하는 것을 담을 수 있는 변수로서 선언한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함수를 선언하는 거고요. 이거는 참조 변수를 선언하는 겁니다. 자바에서는 이렇게 선언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문법이 정해져 있겠죠. 물론 자바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언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add라고 하는 녀석을 이제 함수로 선언하고 있는데 자바는 뒤에서 함수 단어로 해서 설명하겠지만 함수를 정의하는 것과 선언하는 것이 나눠져 있지 않아서 이렇게 하면 이제 문법적으로 에러가 나겠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호라고 하는 녀석을 변수, 함수, 참조 변수, 기타 등등으로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변수를 선언하는 쪽으로 한번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면은 변수라고 하는 것은 값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는 기호잖아요. 그쵸? 수학에서는 이걸로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충분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이 공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면 물리적으로 이 녀석이 갖고 있는 공간에 대한 크기를 한정할 필요가 있어요. 무한대로 쓸 수 있게는 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앞에다가 형식 명칭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형식 명칭을 쓰게 되면 이것이 한정사가 됩니다. 이 변수가 가지고 있어야 할 공간의 크기가 한정되는 거예요. 얘는 1바이트, 얘는 4바이트, 얘도 4바이트겠죠. 그래서 이 공간의 값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정을 하게 되고 또한 같은 4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이 녀석이 담을 수 있는 값의 표현 방식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또 한정할 수 있겠죠. 선언할 때 우리가 값을 이렇게 대입하고 있는데요. 그 변수라고 하는 녀석을 선언할 때는 꼭 값을 대입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기본값이 필요할 경우에만 값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데 이렇게 값을 담으면서 변수를 선언하는 이 작업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변수는 초기화된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변수 초기화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는 두 번째 이제 알아볼 내용은 아까처럼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알았다면 이번에 우리는 변수를 아무 기호나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int라고 하는 형식으로 한정된 그러한 기호를 정의하고 있는데 변수로서 얘는 변수로서 쓸 수 있는 기호일까요? 안 됩니다. 반드시 숫자로 시작하는 녀석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영문자로 시작하거나 그래야 됩니다. 반드시 영문자로 시작하는 녀석이어야 돼요. 대신 1이라는 녀석이 뒤에 올 수는 있습니다. 시작만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변수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 때 공백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세 번째, 변수라는 녀석을 정의할 때 특수유기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특수유기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뭐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은 이제 구글링에서 자바 변수 명령 규칙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좀 더 자세한 레퍼런스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변수라고 하는 녀석을 선언할 때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변수를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령이 같을 경우에는 좀 불편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 줄에 쉼표로 구분해서 여러 개의 변수를 한 번에 선언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 오늘 알아봤는데 어려운 건 없습니다. 변수라는 녀석이 이미 수학 시간에 사용했던 개념과 같고, 다만 자바라고 하는 컴파일러가 갖고 있는 기본적 규칙이 있는데, 어떤 규칙이냐? 일단 변수라는 녀석은 한정선을 갖고 있다는 거. 두 번째, 변수라는 녀석은 그 명명 규칙에서 명명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제약을 좀 갖고 있다는 거. 굳이 더 말하자고 하면은 변수라고 하는 녀석은 선언할 때 각각 선언할 수도 있지만 한 번에 선언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우리가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연산자를 배워야 되겠지만, 연산자를 주구장창 배우자고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콘솔 입출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연산자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좀 무시하는 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도 설명 안 해요. 그 이후에 비트 연산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가 설명이 필요하다 싶은 것들을 가지고 뒤에 연산자 블럭을 따로 설명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입력과 출력 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